아버지가 노숙자셨어요? 58세 최진우는 경찰서에서 받은 전화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의 소지품에서 아드님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고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 사세요. 큰 집에서. 주소지 확인해 보니 그 집은 5년 전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시간 후 진우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 있었어요. 여기가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라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평짜리 방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이불 하나,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빈 소주병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라고요? 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장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을 이것 하나로 버티신 거였죠. 유품은 여기 있습니다. 경찰관이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낡은 지갑, 헌 핸드폰, 그리고 때 묻은 수첩 하나.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진우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활짝 웃고 계셨죠. 아버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진우야,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부산은 날씨 어때요? 진우는 운전하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좋다. 날씨 좋아. 너는? 저야 뭐 바쁘죠. 회사 일이 산더미라서요. 그래. 바쁘면 좋은 거지. 건강은 챙기고. 네, 아버지도요. 그럼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그래. 끊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어요. 아버지 생각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여기 사셨나요? 진우가 쪽방촌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한 5년 됐나? 처음엔 괜찮으셨는데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일자리도 못 구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마지막 몇 달은 거의 굶다시피 하셨어요. 관리인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신 거예요? 모르죠. 한번 여쭤봤어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 바쁘다고 괜히 짐 되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 오셨거든요. 당신 핸드폰으로.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요? 네. 통화는 안 하시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봤어요. 진우는 자신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있었어요. 수신 거부한 번호들이. 모르는 번호라서 다 무시했던 전화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어요. 2019년 3월 5일. 오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진우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괜히 걱정시키기 싫다. 2019년 4월 12일. 서울 왔다. 일자리 찾아야 하는데 나이가 문제네. 70살 노인을 누가 쓰려나. 2019년 6월 20일. 쪽방 구했다. 좁지만 괜찮다. 진우 전화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진우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1월 8일. 진우 전화했다. 목소리 들으니 좋다.
부산에 잘 있다고 했다. 거짓말이지만 2020년 5월 15일 요즘 끼니를 거른다.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다. 하지만 진우한테는 절대 말 못한다. 2021년 3월 22일 진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받지 않더라. 바쁜가 보다. 2021년 8월 30일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진우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수첩은 계속 이어졌어요. 2022년 11월 11일 오늘 쓰러졌다가 지나가던 분이 도와주셨다. 고맙다고 했다. 진우 생각이 많이 난다. 2023년 6월 3일 진우 얼굴 보고 싶다. 하지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 아버지로서 자존심이 있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몸이 너무 안 좋다. 이제 끝인가 보다. 진우야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사랑한다. 진우는 수첩을 꼭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내 수연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며칠 휴가 내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 일 정리해야 해.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그렇게 사셨대? 응. 5년 동안 쪽방에서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짐되기 싫으셨대. 그리고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었어. 아버지한테.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가 38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어. 아버지 어떡해요? 빚이 얼마예요? 3억 정도 되는데.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억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갚을게.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어떻게 갚으시게요? 진우는 화를 냈어요. 내가 뭐라도 할게. 아버지, 이제 제발 제 인생 좀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진우는 후회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꺼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안하구나. 그 이후로 아버지는 진우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빚을 갚으려 애썼어요. 진우도 자신의 생활에 바빴습니다. 아버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아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우는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최상철 어르신 아시나요? 아, 최 씨 아저씨요? 여기서 경비 일하셨죠. 언제까지요? 한 2년 전까지.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셨어요. 그때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진우는 계산해 봤어요. 15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빼면 110만 원. 거기서 식비, 교통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힘들어 하시진 않았어요? 많이 힘들어 하셨죠.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한 번도 불평 안 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셨던 동네였어요. 아, 최 어르신. 착하신 분이셨는데. 동네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폐지 주우러 다니셨어요? 네. 새벽마다 리어카 끌고 다니셨어요. 비 오나 눈 오나. 얼마나 버셨을까요? 하루에 10,000원? 많이 벌어야 20,000원? 진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5 노인이 하루 10,000원 벌려고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셨다니. 한 번은 쓰러지셨어요. 여름에. 더워서. 119 부르려고 했더니 손살에 치시면서 괜찮다고. 병원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쪽방촌 이웃들을 만났어요.
상철이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옆방에 살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밥 없으면 나눠 드시고 아프면 약 사다 주시고. 아버지가요? 네. 당신도 어려우면서. 진우는 놀랐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거의 누워 계셨어요. 왜 병원 안 가셨어요? 돈이 없으셨죠. 그리고요? 아드님한테 짐 되기 싫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드님한테 연락하시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바쁘다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방해하기 싫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면서 당신 지갑에서 사진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요? 아드님 결혼식 사진.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진우는 울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야? 매달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5년 동안 꾸준히. 진우는 입금자를 확인했습니다. 정호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진우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정호진 씨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최상철의 아들인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최 사장님 아드님이시군요. 최 사장님이요? 네, 만나 뵙겠습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진우는 호진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호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네, 2주 전에. 그렇게 되셨군요. 호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은인. 은인이요? 제가 25살 때였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없었죠. 호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줬어요. 담보가 없어서. 그때 아버님을 만났어요. 제 사업 계획서를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집을 담보로 빌려주셨어요. 3억을.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억이요? 네. 아버님 집을 담보로 해서요. 진우는 깨달았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빚. 그게 보증을 잘못 쓴 게 아니었습니다. 호진에게 빌려준 돈이었어요. 아버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회사를 차렸고. 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직원 200명 거느린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제 돈을 돌려받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5년 전 제가 찾아가서 전부 갚겠다고 했어요. 이자까지 해서 10억을. 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거절하셨어요. 왜요? 내가 번 돈은 내 돈이다. 나는 필요 없다고. 호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요? 매달 50만 원씩만 보내달라고. 그것도 아드님 모르게.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드님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성공한 아들. 아버지 도움 없이도 잘 사는 아들. 호진이 진우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자신을 부끄러워할까봐 두렵다고도 하셨어요. 부끄럽다니요? 가난한 아버지, 폐지 줍는 아버지.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진우는 울었습니다. 호진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님이 맡기신 겁니다. 뭔데요? 아드님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진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내가 어렸을 때 약속했었지. 큰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대학까지 보내준다고. 그 약속 다 지켰는데 마지막에 빚을 지고 말았구나.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한다. 제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 그 말 듣고 아버지는 깨달았어. 내가 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지. 너한테 손 벌리지 않기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처음엔 힘들었다. 70 넘은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지만 괜찮았어. 너만 잘 살면 됐으니까. 전화하고 싶었어. 정말 많이. 하지만 참았지. 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으니까. 진우야, 아버지는 후회 없다. 내가 잘 자라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마. 아버지 무덤 앞에서 울지 마라. 대신 웃어줘. 아버지는 행복했다고, 자랑스러운 아들 뒀다고.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손을 모아 빌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문이 열리고 호진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은요? 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도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호진이 대답했어요. 한 사람씩 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 사장님 덕분에 대학 갔어요. 장학금 주셨거든요. 저는 가게 차릴 때 도와주셨어요. 저는 병원비 없을 때 빌려주셨어요. 저는. 진우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셨다니. 아버님은 평생 남 도우며 사셨어요. 호진이 말했어요. 당신은 어려워도 다른 사람 어려운 거 못 보셨죠. 진우는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호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아버님이 받으셨어야 할 돈이에요. 10억입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버님 돈이에요. 호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돈은 진우에게 주라고. 당신은 필요 없지만 진우는 필요할 거라고.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은 끝까지 아드님 생각하셨어요. 호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받으세요. 그게 아버님 유언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마지막 장 뒤에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펼쳐보니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췌장암 사기, 여명 6개월,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어요.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던 거예요. 심각하게.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수첩에서 그 날짜 부근을 찾아봤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받았다. 6개월 남았다고 한다. 진우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진우가 와서 병수발 들면 진우 인생이 망가진다. 그건 아버지로서 할 짓이 아니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가는 게 낫다. 진우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 생각하신 거예요?
수첩에는 계속 이어졌어요. 2023년 5월 3일. 통증이 심하다. 하지만 참아야지. 2023년 8월 20일. 오늘 진우 전화했다. 바쁘다고 했다. 괜찮아. 바쁜 게 좋은 거지. 2023년 11월 5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진우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2024년 1월 8일. 오늘 공중전화에서 진우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이제 정말 힘들다. 하지만 후회 없다. 진우는 모르고 살아줘. 아버지가 아팠다는 걸.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6개월 후 진우는 쪽방촌에 복지관을 열었어요. 최상철 복지관. 아버지의 이름을 딴 복지관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의료 지원, 일자리 연계. 호진이 준 10억 원으로 만든 곳이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평생 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난한 아버지, 빚 많은 아버지, 변변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아버지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남을 도왔고, 아팠지만 참으셨고, 외로웠지만 아들 걱정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몰라봤습니다. 진우는 아버지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 이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는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이 방문했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약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일자리 찾으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진우에게 말했어요. 관장님, 참 아버님 닮으셨어요. 저요? 네. 최 사장님도 이렇게 사람들 돌보셨거든요. 진우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녁에 진우는 아버지 묘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많은 분들 도와드렸어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 제가 계속 걷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매일 읽는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했다고, 자랑스러운 아들 뒀다고. 이제 알아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운 건 아버지셨어요.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도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부모는 때때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그 침묵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나중이면 늦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연락드리세요.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감사합니다.